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도 쉽게 입에 담지 않았던 이야기, 노년기의 자위와 그 숨겨진 대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설마 나한텐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비뇨기과 진료실. 72세의 한 어르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그분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초조함이 비쳤습니다. 앉자마자 그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 나이에 이런 얘기 드리기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요즘 자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은 기본이고요. 밤에도 잠이 안 와서 또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위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습관처럼 반복되며 통제력을 잃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 처음엔 별다른 문제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점점 소변이 시원치 않게 나오기 시작했고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남아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땐 전립선이 붓고 방광 기능까지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방광 내 잔뇨량이 늘어나 세균 감염까지 위험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그냥 습관인데 뭐 어때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의 건강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그 어르신이 왜 그토록 자위를 멈출 수 없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위를 멈추고 싶다고 수차례 결심했지만 결국 밤만 되면 손이 가고 말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분이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고백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밤이 너무 외롭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아이들은 외국에서 산다며 연락도 뜸하고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손이 가고 그리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의 고백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자위, 그 숨겨진 대가는 단순히 건강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은 과도한 자위로 인해 전립선이 지속적으로 자극되면서 염증이 생겼고 그 염증은 결국 혈뇨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이 어르신이 소변을 보다가 바지 속이 붉게 물드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밤늦게 응급실까지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가 했던 말,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상태면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은 기본이고 잘못하면 요로 폐혈증으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도 그 어르신처럼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몸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작은 습관이라 여겼던 자위가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어르신이 자위를 멈추기 위해 어떤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더 큰 위기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현실의 경고입니다. 자, 이제 김모 어르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분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멈춰야겠다. 더 이상은 몸을 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밤늦게 응급실에 실려가 소변줄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걸 본 순간,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저 잠깐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을 뿐인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극단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자위 생각이 들 때마다 고무줄을 팔목에 감아 세게 튕겨 아픔으로 욕구를 억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또 때로는 얼음물에 손을 집어넣기도 하고 밤에는 TV를 크게 틀어놓으며 잠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위기가 그를 덮쳤습니다. 억지로 욕구를 억누르려다 보니 몸과 마음에 더 큰 스트레스가 쌓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도파민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위를 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뇌는 그 쾌감을 기억하고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도파민의 노예가 돼 뇌가 자위를 요구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도파민 폭주는 단순히 성적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은 더 심해졌고 낮에는 무기력증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좀비가 된 것 같다고 그는 토로했습니다. 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무리한 자위는 전립선염, 방광염, 요도 손상 같은 문제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 중독으로 뇌의 보상회로가 망가지고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작은 습관이라 여겼던 자위가 도파민에 덫이 되어 당신의 노후를 망치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 김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충격적인 방법과 그로 인해 벌어진 또 다른 비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김모 어르신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도파민 중독으로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원했고 자위를 멈추면 불안과 공허감, 우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면 손이 떨리고 숨이 차오르고 머릿속에 온갖 음란한 상상이 떠올라.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성기능을 완전히 차단하는 약을 처방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에게 간절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이러다 미칠 것 같습니다. 약이라도 먹어서 이걸 멈춰야겠습니다. 차라리 욕구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단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복용하기 시작한 약은 성욕을 억제하는 대신 온몸에 부작용을 안겼습니다. 입맛을 잃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으며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화장실을 가다 쓰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잠깐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젠 거울 속 제 얼굴을 봐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무리한 자위는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치면 전립선이 붓고 방광이 약해지며 요도 손상과 감각 저하까지 불러옵니다. 무엇보다 도파민 폭주가 뇌의 보상회로를 망가뜨리며 더 큰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작은 습관이라 여겼던 자위가 어쩌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르신이 결국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과 그로 인해 벌어진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김모 어르신은 결국 더 이상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약 부작용으로 식사는 제대로 못하고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리며 한숨만 내쉬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도파민 폭주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흥분되거나 불안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 가족들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외국에서 오랜만에 귀국한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그동안 내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사실 아빠는 이 늙은 나이에 자위에 빠져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다. 지금은 약까지 먹고 있지만 더 괴로워지고 있다. 아들은 처음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울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이제서야 말씀하셨어요? 아빠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왜 그걸 혼자 견디셨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고백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파민 중독으로 망가진 뇌는 여전히 강한 자극을 갈구하고 있었고 억지로 욕구를 억누를수록 불안과 초조는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노년의 무리한 자위는 단순히 성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망가지며 도파민 폭주가 중독 상태를 고착화시킵니다. 자위는 더 이상 쾌락이 아닌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도 김 어르신처럼 그 작은 습관이라 믿었던 자위가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멈추는 용기, 그게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다음 김 어르신이 마지막 희망이라 믿고 찾아간 한 기이한 치료사와 그곳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김모 어르신은 가족에게 고백한 이후 마지막 희망이라며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고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자신의 모든 상태를 털어놓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노년기의 무리한 자위는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 몸속에선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김 어르신은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인 자위는 전립선을 과도하게 자극하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선생님처럼 반복적인 자위 습관은 전립선 조직을 붓게 하고 그로 인해 요도가 눌리며 소변이 시원치 않게 됩니다. 소변줄에서 피가 섞여 나왔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방광 기능까지 손상됩니다. 방광에 소변이 남아 세균이 번식하면서 방광염, 나아가 요로폐혈증까지 위험해지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이미 몇 달째 잔뇨감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었고 갑자기 소변이 막혀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한순간의 외로움에 시작했는데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노년기의 자위는 특히 습관이 되고 도파민 중독 상태가 되면 전립선 문제를 넘어 뇌의 보상회로까지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중독은 점점 강한 자극을 요구하며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죠. 자위가 더 이상 쾌락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사소한 습관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 김 어르신이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간 한 기이한 치료사,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더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모 어르신은 더 이상 숨길 수도 혼자 감당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의 경고를 들은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정식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진료한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과도한 자위는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몸과 뇌,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의학적 치료와 심리적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먼저 비뇨기과에서 진행한 치료는 전립선과 방광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반복적인 자위로 부어있던 전립선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항생제와 항염제를 처방했습니다. 또 약해진 방광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약물과 배뇨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김어르신은 소변 줄기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고 잔뇨감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자위를 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순간적으로 큰 쾌감을 주지만 이게 반복되면 뇌의 보상 회로가 망가지며 더 강한 자극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처럼 점점 자위를 멈출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를 끊어내기 위해 김어르신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정기 상담을 통해 외로움과 중독의 뿌리를 직면했고 자위를 대신할 긍정적인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밤에는 독서나 손글씨 쓰기로 시간을 보내는 훈련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괴롭히던 자위 충동이 약해졌고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되며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다시 삶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해법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힘을 빌려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마주하고 행동을 바꾸는 용기. 그것만이 당신의 노후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김어르신이 회복 과정에서 맞닥뜨린 마지막 유혹과 그 순간 그를 지켜준 놀라운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김모 어르신은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뇨기과에서의 약물과 배뇨 훈련으로 전립선 염증은 가라앉았고 방광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자위 충동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지막 유혹은 가장 달콤하고 가장 위험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밤, 김어르신은 오랜만에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옛 기억이 스쳤습니다. 자위를 하고 잠시라도 위안을 삼았던 그 순간들. 그는 손을 움켜쥐고 애써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뇌는 다시 도파민을 갈구하며 강한 충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욕구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중 의사가 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그 충동은 파도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파도가 치는 동안 버티는 것입니다. 파도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김어르신은 그대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몇 분, 몇 초가 지나자 충동은 조금씩 사그라졌습니다. 그는 그 밤을 무사히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위 충동은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 순간을 견디면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잦아들수록 뇌의 보상 회로는 회복되고 몸과 마음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은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며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밤마다 책을 읽으며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파도는 지나갑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지켜낸 겁니다. 다음, 김어르신이 회복 후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와 자위를 대신할 수 있었던 뜻밖의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모 어르신은 그 마지막 유혹을 견뎌낸 뒤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자위 충동은 이제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도파민 폭주에 시달리던 뇌는 서서히 균형을 되찾았고 그가 느끼던 불안과 초조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파도는 결국 지나가더군요. 예전에는 그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았는데 이젠 그저 물결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그 해답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어르신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마음속에 쌓였던 외로움과 불안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서 뜻밖의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 걷기를 하러 나오는 또래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는 조금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밤마다 손에 책을 쥐었습니다. 나는 왜 자위를 멈출 수 없었나 같은 주제를 담은 자기계발서부터 젊은 시절 좋아했던 시집까지. 그는 책 속에서 위로를 찾았고 글자를 따라가며 충동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비뇨기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자위를 멈추는 건 단순히 참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습관을 대신할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게 진짜 치료입니다. 김어르신은 그 진리를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젠 혼자 있더라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고 몸도 마음도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소변도 시원하게 볼 수 있었고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저 욕구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는 것. 그게 노년의 자위 중독을 이겨내는 진짜 해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어르신이 우리에게 남긴 한마디, 그리고 노년의 자위를 둘러싼 진짜 교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당신과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모 어르신의 긴 싸움은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는 자위 중독과 도파민 중독의 덫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다시 평온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상담에서 남긴 한마디, 아직도 의사와 상담사들의 마음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쾌락을 줬던 내가 아니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나. 그걸 되찾은 게 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노년기의 과도한 자위는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인 자위는 전립선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 결과 소변이 시원치 않게 되고 방광 기능이 약해지며 요도 손상, 감각 저하, 방광염, 요로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요로 폐혈증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리한 자위는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를 무너뜨리며 중독을 부르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며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럼 진짜 해법은 무엇일까요? 김 어르신처럼 의학적 도움을 받고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직면하며 자위를 대신할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찾아가는 겁니다. 걷기, 독서, 사회적 활동, 작은 취미. 이런 것들이 진짜 당신을 구해줄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작은 습관이라 여겼던 그 행동이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용기 내어 멈추세요. 그게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